자, 이번에는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는요, 되게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원자핵에는 여기는 안 써있는데, 여기 써있구나.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중성자는 전하량이 빵이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원자 핵은 무조건 플러스 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중성자는 의미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원자는요, 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성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성. 중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제로가 되면 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전자의 수가 10개가 있으면 양성자도 10개 있어야 되고요. 전자가 5개 있으면 양성자도 5개 있어야 되는 거야. 제로가 돼야 돼서.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수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성 원자, 즉 일반적인 원자라고 한다. 괜찮죠? 근데 양성자수는 어쨌든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건 아시죠? 왜냐면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의 양성자 수는 전자수랑 똑같고 결국에는 원자 번호 요 3대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자 모형인데 우리가 원자 모형을 어느 정도 예측을, 이것도 약간 역사예요. 역사인데 어쨌든 보어라는 과학자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어가 제일 중요해. 자, 보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중간에 플러스짜리 원자핵이 있다 쳐. 그럼 마이너스의 전자가 빙글빙글 돌 건데 이 전자가 막 도는 게 아니라 지들이 돌고 있는 어떤 트랙이 있어. 트랙이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어가 얘기하는 게. 이 중간에는 절대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궤도가 있다. 이게 보어가 주장한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현대 와서는 밝혀졌어. 그게 뭐냐면, 야, 전자는 이렇게만 돌지 않고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전자는 막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이야? 랜덤. 무슨 말이야? 확률이야. 존재할 확률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가지고 점을 찍은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전자가 궤도를 도는 건 맞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왜냐면 그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어딘지 궁금해. 지금 볼 땐 여기 있지. 그 다음 볼 땐 여기 있고, 그 다음 볼 땐 여기 있고, 그 다음 볼 땐 여기 있고, 그 다음은 이게 막 지 만들어 간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전자 배치에 대한 이야기야. 전자 껍질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내가 한 방에 설명할게. 이거 의미 없어. 봐봐라. 쌤이 만약에 플러스 8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어. 원자 핵을.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8개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린 보호로 가야 돼. 알겠지? 왜냐면 확률은 현대 원자 모형을 했을 때 확률로 어떻게 할 건데?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보호로 하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 들어가 최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껍질에 6개를 다 채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셋, 넷, 다섯, 8개까지 채울 수 있거든. 어쨌든 6개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있었어. 이걸 껍질이라고 얘기할 거야. 보어가 궤도라고 얘기했던 거 우린 껍질로 할 거야. 이게 주기가 되는 거야. 1주기, 2주기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가운데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를 땡길까 안 땡길까? 땡기겠지. 그럼 땡김에도 불구하고 얘는 얘보다 얘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괜찮아. 얘네들은 첫 번째 껍질을. 그럼 두 번째 껍질은 그걸 뻗팅기고 있는 거잖아. 뻗팅기고 있는 거, 땡기는 걸. 야, 나 안 갈 거야. 나 여기서 멈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누가 세? 바깥의 껍질이 제일 센 거야. 뻗팅기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3주기라면 세 번째 껍질도 있겠지. 그럼 세 번째 껍질도 더 뻗팅기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더 세.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좀 약한 편이다 보시면 되고요. 원자 핵보다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녀석이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배웠던 건데, 전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 전자가 에너지가 좀 작은 편이야,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너가 어떤 외부로서 에너지를 줬다고 가정해볼게. 그 에너지가 얘한테 줬다고 쳐. 그러면 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을 건너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까지 갈 수도 있어. 이거를 이사했다. 이걸 뭐라 그래? 전이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전자의 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자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먼저 읽어볼게요.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큰 궤도는 세 번째 껍질이 되겠다. 여기서는 그 전자 껍질이 결국에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만큼 이제 당겼을 때 가까이 온 거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전자는 어디서부터 채우냐면 에너지가 약한 곳부터 채울 건데 첫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2개까지 채울 수 있다. 암기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8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냐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다음 단계 넘어간다. 몇 개야? 2개. 다음 단계 넘어간다. 2개 채우고 다음 단계 8개 채우고 다음 단계 8개 채우고 다음 단계 8개 채우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방에 설명되죠? 그렇게 하는 거야. 됐죠? 이것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원자과 전자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 하나만 더. 체외각 전자도 있어. 자, 체외각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를 구분을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게 쌤마다 좀 달라. 잘 봐요. 체외각 전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장 밖에 있는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이거 질문입니다. 굉장히 물리적인 특징이지. 근데 원자과 전자는 좀 달라.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인 특징이야. 그러니까 결합할 때 뭐 할 때? 결합을 할 때 관여하는 전자 개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족이죠. 2족이죠. 그 다음에 13족 쭉쭉쭉 가서 뭐 17족을 건너서 18족까지 가거든. 자, 봐봐요. 1족은, 2족은 13, 그 다음에 17까지 해서는 체외각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야. 알겠습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괜찮아? 자, 괜찮죠? 근데 원자과 전자 있죠? 화학 결합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전자수는 1족부터 17족까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체외각 전자수가 곧 원자과 전자수가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밖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거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쌤들이 여기 섞어 막 문제를. 얘들아, 이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야. 어떤 쌤은 그러면서 이제 원자과 전자가 2개야? 이렇게 말하다가 야, 그러면 13족에 체외각 전자수는 몇 개야?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꾼다고. 근데 바꿔도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조심하는 게 18쪽은 조심해야 돼. 18쪽은 비활성 기체야. 비활성 기체는 알아두세요. 화학 결합 안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게 헬륨 있죠? 헬륨하고 그 다음에 수헬륨, 포타시아, 풀, 네, 나, 아르곤 이렇게 3가지인데 또 이 친구 가르쳐야지. 헬륨은 체외각 전자수가 2개입니다. 첫 번째 껍질밖에 안 돼서. 근데 얘네들은 8개야. 체외각 전자수는 2개, 8개야.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다 빵이야. 왜냐하면 얘네 화학결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여하는 게 없어. 각자 2개, 8개 된다 하더라도 화학결합을 안 하니까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가 다 빵이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뭔 말이야 했어?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한다라는 게 중요해. 저거 모르면 안 돼. 알겠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족수가 좀 애매하잖아. 10의 자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1의 자리의 수가 같다라는 얘기고, 수소는 1개, 탄소는 4개, 마그네슘은 2개. 그래서 얘는 2족이구나, 14족이구나, 1족이구나, 이렇게 족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배웠죠?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족이라는 거하고 주기라는 거 두 가지만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자, 같은 족이라는 얘기는 세로줄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예외가 수소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외적인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보게 되면 같은 족에 있다는 얘기. 우리가 족이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체외각 전자수라고 얘기했죠. 절대로 원자가 전자수라고 말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18족 같은 경우에는 체외각 전자수가 예외적으로 헬륨은 2개겠지만 나머지 8개란 말이야. 그럼 원자가 전자수로 보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소나 3족에서 2족, 12족 원소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서 괜찮은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나는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기는요 같은 껍질에 있다 보시면 돼요. 1주기는 첫 번째 껍질, 2주기는 두 번째 껍질, 3주기는 세 번째 껍질. 물론 세 번째 껍질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까지 전자가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주기 번호가 같기 때문에 같은 주기면 껍질 수가 똑같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첫 번째 줄은 1번, 2번 채워놓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이제 8개 채워놓고 8개, 세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정해주게 되겠다.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정도만 아시면 된다. 괜찮죠? 자, 일단 개념 확인 문제. 자, 원자는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 크게 보면 맞는 말이죠.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2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사, 양성자와 중성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수랑 양성자사가 똑같이.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수는 다르다. 당연한 얘기죠. 그거에 따라 원자 번호가 결정될 거니까. 전자 배치.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의 궤도? 에너지? 중위에게도 그렇지 뭐 어쨌든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OX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우는 거 맞고요. 같은 족이라고 한다면 껍질수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같은 주기라고 한다면 전자수는 상관이 없다. 자, 4번 6+라는 얘기는 6번이란 뜻으로서 양성자 개수가 되고 전자도 6개가 딱 맞아 떨어지고요. 껍질수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이라 2주기가 되겠죠?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에 있는 4가지 원래 화학적 결합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뭐 18쪽 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뭐 똑같다. 체외각이나 원자과는 똑같이 부르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6번이니까 6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 껍질이니까 2주기고요. 이건 14족이야. 아시죠? 4족 아닙니다. 자, 5번. 자, A하고 B가 같은 값인데요. 양성자 수는 전혀 다르죠? 자, 껍질 수는 2개, 얘는 3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도 틀리고요. 원자가 전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똑같고요. 전자 수는 다르죠. 정답은 리을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